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지치는 느낌이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고 고립된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근육 노화에 대해 연구해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계란 챙겨 드시고 고기 반찬도 꼬박꼬박 드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계속 확인한 바로는 이런 상식이 오히려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실제로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게 되면 소화 부담은 커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해서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팔로 몸을 지탱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자주 생기죠.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단백질 섭취 방식과 영양소 불균형, 그리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 거예요. 특히 밤 시간대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손실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식단을 계속 드시면 근육 피로가 누적되어서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 근육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올바른 방법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실수를 당장 멈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제 지인의 이모부이신 박철수님인데 올해 72세이시거든요.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계란 2개씩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점심에는 고기 반찬을 꼭 챙기시고 저녁에도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요즘은 절반도 못 가서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굳어있는 것처럼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날 수 있다면서 본인도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어느 날은 거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만도 숨이 찬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의 하루 식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계시지만 흡수되는 방식과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모부께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빨라지시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또 다른 분으로는 김영희님 68세가 계세요. 이분도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데 매일 아침마다 우유 한 잔과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점심에는 반드시 고기나 생선을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시고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영희님은 손에도 힘이 없어져서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을 들기가 어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팔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역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저녁 식사 준비도 훨씬 수월하게 하시고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오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변화들은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먹는 방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서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 세 번째로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왜 지금까지의 방식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일상 속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시면 지금까지 왜 노력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백질 흡수력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몸은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계란 하나만 먹어도 그 단백질이 거의 다 근육으로 전환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단백질 흡수율이 중년층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실제로는 훨씬 적은 양만 몸에서 활용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박영수님 68세가 계세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고기와 계란을 챙겨 드셨는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같은 또래 평균보다 25%나 낮게 측정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드시는 양은 충분했지만 흡수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르게 소모되는 일반적인 단백질보다는 천천히 오랫동안 흡수되는 단백질을 밤 시간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취침 전 1시간 정도의 카제인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밤새 근육 합성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백질 양만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져서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백질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의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계란이나 고기부터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이런 음식들도 좋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내 노년 영양보고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70% 이상인 군에서 근감소 위험이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드신 군보다 더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정미자님 71세 사례를 보면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고기를 챙겨 드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번갈아 가면서 꼬박꼬박 드셨는데, 이상하게 다리 힘이 계속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하고 느린 단백질을 추가해드렸더니 한 달 뒤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느린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염증 증가와 소화 부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혹시 최근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나요? 세 번째는 야간 단백질 공급 부족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우리 근육은 밤에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져요.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취침 전에 카제인 같은 느린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40% 이상 높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김우섭님 74세 경우를 보면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다리가 뻣뻣하고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취침 전에 리코타 치즈를 반 그릇 정도 추가로 드시도록 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다리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생치즈나 무가당 두유 같은 것을 소량 섭취하시는 거예요. 단 잠들기 직전에 과식하시면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단백질을 드시나요? 네 번째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문제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어려워져요. 특히 흰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한국당뇨학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군이 복합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한 군보다 근지구력이 평균 20% 낮게 측정됐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근육세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성호님 69세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하루 세 끼 모두 흰밥 위주로 드셨거든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흰밥을 병아리콩으로 일부 대체하고 잡곡을 섞어 드시도록 했더니 오후 피로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류와 콩류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밤 양만 무작정 줄이는 건 오히려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대체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졸림이나 무기력이 자주 나타나시나요? 다섯 번째는 미네랄 부족 문제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식품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미네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결핍 유형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경자님 75세 경우를 보면 이분은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으시고 다리 피로가 심하셨어요. 특히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개탕을 주 1회 정도 추가해서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2주 만에 손 떨림이 줄어들고 다리 피로도 현저히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조개류나 굴 같은 해산물,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식단에 자주 배치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어떤 미네랄을 가장 적게 섭취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확장 본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실천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몇 주 안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밤사이에 근육 회복을 지속적으로 도와줘요. 특히 취침 전에 드시면 잠들어 있는 동안 근육 합성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다만 양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까 취침 1시간 전에 반 그릇 정도가 적당해요. 잠들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식물성 완전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짠 양념과 함께 먹으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피해주세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부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병아리콩이에요. 병아리콩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일반 콩보다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밥 대신 드시거나 스프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심하신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정어리 통조림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 기능을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생선을 직접 요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정말 간편한 선택이죠. 기름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덜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주 2회 정도 반찬으로 드시거나 샌드위치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해산물은 평소에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기장입니다. 기장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마그네슘 공급원으로도 훌륭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가 쉽게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흰밥과 섞어서 서서히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죽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선식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잡곡밥은 평소에 잘 맞으시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조개류예요. 바지락이나 홍합 같은 조개류에는 타우린과 아연이 풍부해서 결합 조직과 근육 반응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다리 힘이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다만 조개탕을 드실 때 국물이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혹시 손 떨림이나 다리 피로감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김이에요. 김에는 요드가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주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요드 과다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주먹밥에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김은 집에서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여덟 번째는 타이거너트입니다. 이건 견과류가 아니라 덩이뿌리인데요.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서 다리 피로나 저림에 도움이 돼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냥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림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믿고 계셨던 상식, 즉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흡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면서 야간 단백질 공급을 소홀히 하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네랄 섭취까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근육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몇 달 뒤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올바르게 관리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 몇 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지며 전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후 피로도 크게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제안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저녁부터 당장 취침 전 1시간에 리코타 치즈나 무가당 두유를 반 그릇 정도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야간 근육 회복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일 점심 식사에서 흰밥의 절반을 병아리콩이나 기장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혈당 안정화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 안에 조개탕이나 정어리 통조림을 식단에 한번 추가해보세요. 미네랄 공급이 개선되면서 근육 기능이 향상될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몇 달 뒤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수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하셨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루 식단을 구성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시간대에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드셔야 하는지 실제 식단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근육 회복 조합법과 개인별 맞춤 적용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